자, 1번 봅시다.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거를 골라라. 125의 실수인 4제곱근은 실수인 세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그럼 봐봐. 지금 125의 세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x에 3승을 해서 125가 나오는 그런 숫자를 찾는 거죠. 일단은 x가 5인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허근이 2개가 나옵니다. 그죠? 허근 2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마이너스 5가 너의 세제곱근이 되려면 여기 이제 125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기억번은 그런 이유에서 틀렸다. 125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플러스 5밖에는 없다 인 거고. 니은번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러면 우리가 9에 아니지 x에 4승이 9인 거죠. 9. 그러면 이제 4승이니까 짝수이고 짝수일 때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이 자리가 양수가 되면 2개라고 그랬는데 그럼 너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9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9의 4분의 1승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3의 제곱의 4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정의상 뿔마 루트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니은번은 참이 되죠. 디귿번 4제곱근 8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정확히 이걸 말하는 거지. 4제곱근 81 이렇게 얘는 81의 4분의 1승 얘는 3의 4승의 4분의 1승이라서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81의 4제곱근인 건 맞지만 4제곱근 81이라고 하면 우리는 숫자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번 마이너스 27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자, 실수 동그라미 세제곱근 밑줄.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란 말이야. 실수인 것에 대한 걸 찾는 거고 세제곱근이죠. 그러면 x의 3승 너가 마이너스 27인 건데 이 자리가 홀수가 되면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1개예요. 얘는 이것에 부호와는 상관이 전혀 없다. 부호와 상관이 있는 거는 짝수인 경우만 상관이 있었죠. 그래서 리을번은 참이 됩니다. 이런 문제였고 자, 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걸로 때리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직은 때린 적은 없습니다. 엄청 튼튼해요. 이거 비닐하우스 재료라서 굉장히 잘 휘어지고 마침 기가 막혀있죠.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지들끼리 때리더라고. 쉬는 시간에 가져가서.
거듭제곱근 문제는 항상 방정식으로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억번 보시면 25의 제곱근은 2개인가? 어떤 x제곱이 25가 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번에서는 실수 조건이 전혀 없죠. 실수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요 치수 개만큼 있습니다. 예를 들면 x 3승이었어도 세제곱근은 뭐 한 개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고, 세제곱근은 항상 3개, 네제곱근은 4개, 다섯제곱근은 5개. 어느 범주에서? 복소수 범주에서. 기억번은 지금 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복소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82의 4제곱근 중 동그라미 실수인 것. 이런 건 이제 실수 범위인 거죠. 실수 범위. 실수 범위에서는 뭘 본다고 그랬냐면 홀수 짝수와 부호를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x의 4승이 81이 되는, 지금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야. 두 가지만 보는 거야. 첫 번째, 너는 짝수구나. 짝수가 되면 우리는 뭘 판단하냐면 너의 부호를 판단해요. 부호가 양수구나, 너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짝수고 양수면 2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참입니다. 디귿번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세제곱근 중 세제곱근 밑줄. 그럼 어떤 x의 3승이 마팔이라는 소린데, 일단 여러분은 마이너스 2가 세제곱하면 마팔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곱근이 되면, 홀수가 되면 무조건 1개예요. 이때는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부호 관찰을 안 합니다. 무관하다. 그래서 항상 홀수 짝수 판단이 먼저입니다. 홀수면 무조건 1개, 짝수면 부호에 따라서 2개, 1개, 빵개. 이렇게.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죠. 리을번 2는 16의 4제곱근 중 하나이다. 요거는 참이죠. 왜? 2를 4제곱하면 16이 나오니까 16의 4제곱근은 뭘 구하는 거야? 4제곱을 해서 16이 나오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실수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4제곱근 중 하나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16의 4제곱근은 2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16의 4제곱근 전체가 2라는 소리니까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고, 사실은 2 허수단위 i도 있고 마이너스 2 허수단위 i,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나중에 좀 풀다 보면 근데 이쪽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3번도 뭐 가볍게 보시면 a는 8의 세제곱근이다. a가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a를 세제곱하면 8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줄의 맨 앞에 밑줄 실수 AB 밑줄 실수 조건 나와 있지, 그지? 거듭제곱근 문제 이쪽 파트는 실수 조건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실수 조건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바로 a가 2라고 써도 돼. 만약에 실수 조건이 없으면 a가 2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 말고도 허근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b는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64가 된다는 소리잖아.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어? b는 누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4가 가능하죠. 그죠?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 나오죠.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는 x의 세제곱근이다.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냐면 자, a 더하기 b가 x의 세제곱근인 거야. 즉 a 더하기 b와 x의 관계식을 쓰시면 돼요. 지금 보면 a 더하기 b 쪽이 x의 세제곱근인 거니까 너를 세제곱을 하면 x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x의 세제곱이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x가 되죠. 이렇게 a, b 자리에 대입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아까 언뜻 얘기한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아주 기초 문제고요.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5번도 조금 비슷한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 19, 20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수 조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고, 21, 22 이런 것들까지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의 24승 곱하기 12의 12승의 n제곱근 중 양수인 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쨌거나 x의 n승이 3의 24승 곱하기 12의 12승이잖아. 그치? 이런 종류의 문제는 무조건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그럼 너는 3의 12승과 4의 12승이니까 2의 24승이죠. 그럼 3의 36승, 2의 24승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x의 n승인 건데 요거 양변에다가 우리가 x분의 1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양변에 n분의 1승, n분의 1승, n분의 1승을 이런 식으로 취해 주시면 이 부분은 지수법칙에 따라서 없어지고요. 너는 x가 남고, 이 부분은 3의 n분의 36승과 2의 n분의 24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x값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닌 정수.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 부분이 자연수다라고 쓰면 참 좋겠지만 아닌 정수라고 쓰는 이유는 지수가 뭐가 돼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죠. 0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지수가 0이 돼도 괜찮아요. 지수가 0, 0이 되면 1이잖아. 1도 자연수잖아. 그지? 지금 요 형태에선 사실은 지수가 0이 나올 수는 없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수 부분이 0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수는 자연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닌 정수가 나오면 우리는 자연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음의 정수가 나오면 어떨까? 음의 정수. 지수 부분이 이 자리가. 요게 나오면 뭐가 되겠어? 얘는 정수 아닌 유리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가 나오겠지, 그지? 예를 들면 3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지만 자연수는 아니잖아. 그 대신 유리수 범주죠. 그럼 언제부터 무리수가 나오겠어? 3의 2분의 1승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수 부분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는 무리수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잘 나옵니다. 쨌거나 그럼 이제 각각 아닌 정수가 되려면 n은 너와 너의 공약수가 되면 되겠죠. n은 그러므로 n은 36과 24의 공약수 중에서도 최대니까 최대 공약수. 답은 당연히 1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최대 공약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는 뭐 너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공약수 구하는 거야. 그냥 공약수를 찾으면 되죠. 최대 공약수에다 거의 인수분해하고 찾으면 돼. 12의 약수들이 되겠지, 그지? 다만 4번에서도 무슨 조건이 있어? 맨 앞에 몇 줄? 2 이상의 자연수. 문제에서 거의 거듭제곱근 문제는 요 2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잘 준다는 거야. 호흡이 길어지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12의 약수구나를 딱 결정을 짓는 순간에 1을 포함시켜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제 호흡이 짧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짧다고. 풀이가 길면 나중에 놓친다니까. 약간 딱 그게 있어. 보통 마지막에 딱 답에 다다르기 직전에 사람이 가장 방심하거든. 다 한 것 같아. 풀었어. 12의 약수인 거 찾았어. 딱 써도 찢었다. 딱 쓴다고. 바로
시험 찢어버리죠. 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 번쯤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해마다 애들이 씨발 왜 또 한다고 자주 있는 일이야.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간단하죠.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 실수 a가 루트 2의 세제곱 근일 때라는 거는 a를 세제곱하면 루트 2가 나온다는 소리고,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거 쓰는 거 아니야. a는 뭐 루트 2의 3분의 1승 이거 아니에요. 이거야. 무조건 어떤 형태로 쓴다? 방정식의 형태로 쓴다고. 이게 거듭제곱근 문제를 가장 적게 틀리는 방법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항상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위에 걸로 항상. 그 다음에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는 어떤 자연수 n의 6제곱근이래. 그래? 그러면 a의 세제곱근 루트 4를 곱했어. 근데 이 숫자 자체가 어떤 대문자 n의 6제곱근이래요. 그렇다는 거는 너의 6승이 너라는 거야? 너의 6승이 너라는 거야? 왼쪽을 6번 거듭제곱하는 거야? 오른쪽을 6번 거듭제곱하는 거야? 너의 6승이 너예요? 너의 6승이 너야? 왼쪽이죠? 너가 너의 6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너를 6번 거듭제곱하면 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A의 6승 곱하기 요건 이제 지수법칙 그냥 하면 되죠. 4에 3분의 1승에 6승인 거죠. 이렇게 얘는 여기로 온다고 그랬죠. 약분되고 요거 A3승 여기다 넣어주시면 2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쉽죠? 넘어갑니다. 자,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고요. 6, 7, 8번 다 비슷한 유형인데 6번은 걔 중에서 좀 그래도 쉬운 편.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요게 잘 나와요. 요거 하나랑 자연수 조건을 주는 거랑 지수 파트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항상 판단은 뭐부터 한다? 거듭 제곱근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면 한 개, 짝수면 부호를 관찰한다. 이렇게.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를 어차피 구할 필요는 없어. 개수만 보는 거니까. 개수 볼 때는 홀수 짝수 여부 보고 음수 양수 여부 보고 홀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한 개. 얘는 무조건 한 개. 얘는 부호 보고. 그렇지. 자, 천천히 같이 봅시다.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fn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x의 n승의 값이 9가 되는 그러한 실수인 것의 개수, 너의 실근인 거죠. 실근. 즉 뭐에 대한 판단을 하냐면 이 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홀짝. gn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너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x의 n승. 각각의 실근의 개수를 본다.
자, 그러면 F4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는 짝수에 해당하고 우변은 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짝수의 양수면 두 개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G4 같은 경우에는 짝수인데 음수라서 빵개인 거죠. 이렇게. 요거까지 써놓고 나면 그 옆에 있는 F5와 G5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자리가 둘 다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인 경우에는 이 우변의 부호와 무관하게 항상 한 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홀수인 거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1, 1, 2, 0 답은 4가 된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선생님이 하고 8번은 다시 한번 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 X는 A의 원소이고 Y는 B의 원소래요. 그랬을 때 Y 거듭 제곱근 루트 X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X, Y의 순서쌍을 개수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보니까 Y 루트 X가 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Y가 홀수가 된대요. 두 번째는 Y가 짝수인데 X가 양수의 이유입니다. 사실은 뭐 음화인 정수 하면 음화인 정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면 우리는 실수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일단 A라는 집합이 누구냐면 마사, 마삼, 마이, 2, 3, 4 B라는 집합은 너를 제곱을 한 집합 4, 9, 16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홀수가 되는 경우는 9밖에 없죠. 즉 9, 그러니까 Y가 9고 X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무거나 다 됩니다. 6개죠. 두 번째는 Y가 짝수가 되면 4 또는 16이 되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양수만 가능하다고. 2, 3, 4 순서쌍의 개수는 총 얘도 6개죠. 그래서 6, 6 더하면 12개가 나온다. 됐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음수 거듭 제곱근 같은 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8 거듭 제곱근 루트 뭐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런 거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건 안 되죠. 얘는 정의상 어떻게 돼야 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온 수인데 실수는 아니지 그지? 뭔가 허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실수가 나오면 홀수가 나오면 이 자리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자, 8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을 조금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보세요. 8번도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홀짝에 대한 판단 그리고 부호에 대한 판단입니다. 도담이는 운동 언제 했어? 응. PT 받아봤다며. 할만했어? 그래? 선생님 보기보다 운동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을 것 같죠? 옛날에 턱걸이 한 15개 했어요. 결혼하고 20kg 쪘습니다. 정확히 20kg. 그래, 여자애들도 PT 받는 애들 있더라.
8번도 여전히 단순하게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수에 대한 판단. 근데 이제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은 이거야. 앞에 있는 n 값이 홀수인가 짝수인가. 그죠? 만약에 n 값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고 n 값이 짝수일 때는 부호를 본다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 기억번에서는 기억번에서는 n 값이 어차피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거의 실근인 건데 어떤 미지수를 새롭게 잡아야 되지. 왜냐면 x의 n제곱 근인 거니까 뭔가에 n승을 해서 x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너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근데 짝수인 경우에만 너에 대한 부호를 관찰한다고 그랬죠. 항상 순서대로야. 항상 홀짝에 대한 판단이 먼저, 부호의 판단이 나중입니다. 자, 그럼 기억번. F3의 A와 3의 A 제곱인 거는 너가 3이고 A인 것과 너가 3이고 A 제곱인 것. 근데 어차피 이 자리가 홀수라는 점은 변함이 없죠. A인지 A제곱인지는 알 바가 아닙니다. 홀수가 되면 무조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FNA는 1이 나오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라고 했고, 니은번. 실수 AB에 대하여 A보다 B가 더 크다면 F4,A와 F4,B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항상 B 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너랑 너를 비교를 하고 있어. 자, 지금은 우리는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수인 것의 개수만 보는 거야. 둘 다 뭐냐면 4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짝수라는 게 중요해요.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냐면 A, B의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 A보다는 B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뭐 예를 들면 너가 음수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고 0일 수도 있고 음수고 양수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B라는 값은 A보다는 더 위로 지나가야 돼. 그지?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게 니은번은 가장 쉽습니다. 자, x의 4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짝수일 때 이런 모양이라고 했지?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y는 a와 y는 b를 갖다가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이자 여기서의 이제 함수 값인 거죠. f4,ab. 그러면 밑으로 지나가면 0, 여기로 지나가면 1, 위로 지나가면 2예요. 그지? A보다 B가 더 크다는 거는 A보다는 B가 더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지? 위로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교점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F4,A보다는 F4,B가 값이 더 크거나 같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 같을 수도 있죠. A, B 이럴 수도 있고 A, B 이럴 수도 있고 A, B 이럴 수도 있고 A, B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참입니다. 요 이해가요? 요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위로 지나간다고. 요게 지금 x4승는 어떤 k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a 또는 b가 들어가는 거죠. a 값이 b 값이 더 크니까 항상 더 a보다 위로 지나가고, 위로 지나가면 교점의 개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같을 때도 있죠. 마지막 디귿번. 이상의 정수 AB에 대하여 FA,B와 FB,A가 서로 다르다면, 일단 서로 다르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지금 디귿번 선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 B는 둘 다 2 이상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A, B는 자연수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양수입니다. 맞아요? 그지? 둘 다 양수죠. 만약에 A, B가 둘 다 홀수라면 값이 둘 다 얼마가 나왔겠어? 둘 다 1이 나왔겠지. 그지? 홀수일 땐 1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짝수였더라면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짝수고 양수면 둘 다 2가 나왔겠지. 그지? 다시 짝수고 부호 판단했을 때 양수면 2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는 양수거든. A, B는. 근데 서로 다르다며. 그러니까 A, B는 둘 다 홀수도 아니고 둘 다 짝수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인데 누가 홀수고 짝수인지는 모르지. 하지만 중요하진 않아. 둘 중에 하나 홀수고 짝수라는 건 말면 되니까. 그러니 f a 더하기 b, b와 f a 곱하기 b, b는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 자,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는 건데 보시면 얘는 홀수와 짝수를 더했기 때문에 반드시 홀수가 나오고 얘는 홀수와 짝수를 곱했기 때문에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뒤에 있는 b는 0보다 크다는 걸 알아. 그럼 이쪽의 값은 1이 나오고 이쪽의 값은 2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이 무조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문제. 8번 같은 게 딱 어느 정도 문제냐면 내신에서 나왔을 때 중간보다 살짝 쉬운 정도. 이 정도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뭐 내신에 나올 만한 수준의 난이도는 사실은 없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고 간단한 연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지수 법칙으로 바꿔서 냅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9번 같은 거 보시면 64에 3분의 1승으로 바꾸면 4죠, 4. 그럼 바로 4 나오고 9에 2분의 3승인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3의 3승이라서 27 나오죠. 27. 둘을 더하면 30 하나가 나오겠죠. 31 나오죠. 자, 10번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10번은 여러분이 천천히 연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번은 여러분이 연산을 할 때 3의 6분의 1승이라는 거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풀 때 치환을 해서 한번 식을 풀어봐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산을 좀 잘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쪽은 지수 연산 파트는 좀 복잡한 것들은 치환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3의 6분의 1승을 t라고 쓰면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은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든지 그게 싫으면 t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3의 6분의 1승인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를 취하고 3의 6분의 1승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t분의 1. t분의 1. 그럼 이제 너네는 t 더하기 t분의 1을 제곱을 하고 뭔가 식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줄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일단은 요거를 t라고 놓으면 x는 이렇게 생겼지. t 더하기 t분의 1 나누기 2. 자, 요거를 분자분모를 t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긴 한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시키는 것들을 보세요. 뭘 시키고 있냐면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세제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키는 상황이야.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본능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그 다음 스텝을 항상 보면서 푸는 거예요. 너네가 이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x를 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제곱을 하고 1을 빼야 돼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내가 분자분모에 t를 곱하고 나서 제곱하고 1을 빼는 게 더 수월할지 아니면 이대로 제곱하고 1을 빼는 게 더 수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손이 먼저 나가는 단계는 여러분이 완전히 체화됐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속도를 빨리 할 필요는 없어.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 확실한 풀이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곱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제곱할 줄 알잖아. 분모는 그냥 4가 되는 거고 각각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2가 있다고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이 플러스 2라는 거는 왜 있었냐면 서로 곱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너랑 너랑 곱하면 역수니까 1이 되고 2배를 한 게 플러스 2인데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해준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분모가 4기 때문에 분자는 마이너스 4를 하게 돼 있어. 즉 2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지? 그리고 나서 다시 뭘 시키고 있어? 이거를 루트를 취하고 있어요. 루트를 취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형태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죠. 얘는 무슨 형태냐면 2분의 t 빼기 t분의 1의 제곱이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취할 거예요. 자, 여기서 디테일 잘 보세요. 루트를 취한다는 거는 너는 그럼 뭐가 되겠어? 2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니라는 거야. 디테일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데서. 뭐가 조금 애매할까?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아? 너네 제곱의 루트 취하면 뭐야? 제곱의 루트 취하면 어떻게 돼? 너네 루트 x제곱 이거 뭐라고 써? x라고 써? 아니죠. 뿔만 앞에 붙는 거고 얘는 절대값 x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는 서로 더하는 거였지. 더할 때는 뭐 상관이 없어. 플러스일 때는 어차피 더하면 양수니까. 근데 서로 빼게 되면 t와 t분의 1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왜 쉬운 문제일까? t가 지금 뭐야? 1보다 어때? 커, 작아? 크지? 왜냐면 3의 0승이 1이거든. 3의 6분의 1승이라는 건 1보다 좀 크다는 소리야. 3의 0승보다 지수가 6분의 1이 더 크니까. 그렇다는 건 1보다 큰 수고 t가 1보다 크고 t분의 1은 당연히 역수니까 1보다는 작아요. 즉 여러분이 무지성으로 절대값을 안 썼어도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저 자리가 여기선 지금 3의 6분의 1승을 t라고 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뭐 0.5의 6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보다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저기서 t와 t분의 1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야 되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신에서 애들이 변형을 했을 때 많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루트를 취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절대값을 씌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 작은 어떤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들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쌓입니다. 나중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너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 x 더하면 되지. x는 누구였어? 더하기 2분의 t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보시다시피 싸그리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t만 남죠. 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t의 3승을 구해라가 된다고. t의 3승은 뭐야? 3의 6분의 1승의 3승이니까 루트 3이 나오죠. 답은 그냥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요거 이제 3승 하는 거예요. 요거 3승 안 했어. 마지막에 3승 해야 돼. 이렇게.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식변형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 뭐 11번, 13번, 14번, 15번 뭐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한데 자, 이쪽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아직 수업 시간에 로그를 다루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지수를 다 로그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에요.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모든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 때려 넣는 느낌이에요. 근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너네 보고 풀라고 했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근해 공식을 쓰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죠. 절대 근해 공식을 쓰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인수분해라는 걸 할 줄 아니까 인수분해를 한다고. 인수분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식에 대한 변형을 하겠다는 소리야. 마찬가지입니다. 11번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풀이가 있어. 지수에 대한 식을 변형하는 방식이 있고 로그로 바꿔서 로그에 대한 연산을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로그를 이용한 풀이는 좋은 풀일까 나쁜 풀일까? 당연히 나쁜 풀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쁜 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너네 지수식 변형 잘해? 아닐걸? 해보면 잘 안 될걸? 의외로 로그로 그냥 때리는 게 답이 나올 때도 많아요. 나 지수식 변형으로는 못 풀겠어. 근데 로그 해보니까 로그 연산 법칙은 좀 할만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식 변형을 내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으면 지수식 변형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맞지만 지수식 변형을 잘 못하면 로그에다 갖다 놓고 근해 공식으로 그냥 풀어내는 것도 어차피 우리는 풀긴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방법은 가능하다. 자, 일단 볼게요. 얘는 사실은 쉽죠? 2의 x승 너는 루트 5의 y승 너는 3의 마이너스 z승. 자, 요런 유형의 특징은 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는 k라는 거를 잡아줍니다. 자, 는 k로 잡아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요 k라는 요소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공통된 부분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요걸 써주시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연산하고자 하는 식을 보세요. 이 yz는 y 더하기 2z.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와 너를 이용해서 우리는 4의 x 플러스 1승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에 있는 이런 녀석들을 k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2의 k가 x분의 1승 2가 두 번째는 루트 5가 k의 y분의 1승 지금 양변에다가 x분의 1승 한 거고 양변에 y분의 1승 하는 거고 양변에 z분의 1승 할 겁니다. z분의 1승 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이죠. k의 z분의 1승.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근데 구조를 보니까 여기서는 y분의 1, z분의 1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도 역시 너와 관련된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하셔야 돼요. 즉 x분의 1, 아니 y분의 1, z분의 1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려면 양변을 2yz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2yz로 나눠주면 1는
여기는 2z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z분의 1, y분의 1. 지금 2z분의 1이라는 거는 요거를 2z분의 1로 바꾸시면 되는데 양변에 2분의 1승을 하면 이렇게 2z분의 1이 나오죠. 지수 법칙. 얘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y분의 1과 2z분의 1로 바꿨어. 그래 놓고 우리는 두 개의 지수끼리 서로 더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두 개의 식을 서로 곱해주면 되죠. 이제 서로 곱해보시면 루트 3분의 5는 k에 y분의 1승과 2z분의 1승이 서로 이렇게 지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아까 1이었죠. 여기서. 그러니 k는 루트 3분의 5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k는 루트 3분의 5가 된다. 자, 마무리는 뭘 하고 싶냐면 4의 x 플러스 1승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k는 사실 2의 x승이었어. 그럼 너는 2의 x승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4는 하나 밖으로 뺐고 4의 x승은 2의 x승의 제곱이죠. 4의 x승은 원래 2의 제곱의 x승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고 이 자리에 k를 넣으시면 됩니다. k는 넣어줘. 루트 3분의 5를 넣으면 제곱돼서 3분의 5에 4를 곱해서 3분의 20이 나오게 되겠죠. 따단. 이렇게 11번 같은 경우에는 식변형이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유형 중에서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걸 기억하시고 는 k로 바꿔놓은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양변을 2yz로 나누면서 약간 분수식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는 k에서 각각 xyz씩 써놨고 x는 사실은 쓸 일은 없었지만 보통은 xyz를 같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도 유형상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 되겠다. 자, 1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운가? 좀 춥니? 괜찮니? 나만 반팔이라 나만 추워? 그럴 수 있죠. 선생님 그냥 좀 추울게요. 더운 거보단 추운 게 낫지. 오늘은 학원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약간은 숙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한 많이는 아니고 한 2, 30문제 정도? 한 30문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연산을 가지고 요거를 계산해봐라. 정의대로 따라가고 지수 법칙을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4) 연산 8을 먼저 하시고 그거 전체의 4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은 이렇게 되겠죠. 2에 64에 4분의 1승
더하기 4 곱하기 8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거의 4승인 거죠.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나요? 밑을 다 2로 바꿔서 지수 법칙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64의 4분의 1승은 쉽지, 그지? 왜냐면 64는 2의 6승이죠. 그거에 4분의 1승인 거고, 더하기. 자, 이 부분 2의 제곱이죠. 밑을 다 2로 바꾸는 중이에요. 얘는 2의 3승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일단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자,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 요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랑 2의 제곱을 이제 곱한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지면 2의 2분의 1승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나왔니? 오른쪽에 2의 2분의 1승이 나와야 돼요. 요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여기가 2의 제곱, 2 빼기 2분의 3은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둘을 서로 더하는 상황.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 사실은 2루트 2인 거지, 2루트 2. 얘는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을 해보시면 얘는 3 루트 2가 나옵니다. 앞에 2 있죠? 2를 곱해주고 4제곱을 하면 되겠죠. 즉 너는 6 루트 2의 4승이 되고, 그러면 3의 4승이랑 2의 4승이랑 루트 2의 4승은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다 했죠. 이거 이해가요? 답은 10이 된다. 넘어간다. 지수법칙 쪽 연산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요까지는 그래도 18번 정도까지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좀 쉽지. x분의 1과 y분의 2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는 k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는 k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식에 대한 변형을 하는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 간의 관계를 좀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잘 보면 54의 x승이 일단은 3분의 1이고, 그리고 2의 y승이 9죠. xy는 실수인 상황.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1과 y분의 2를 더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x라는 요소는 여기 있고 y라는 요소는 각각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xy고 여기서는 x분의 1과 y분의 2죠. 그러니 x분의 1과 y분의 2라는 요소를 만들 줄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양변에 x분의 1승을 하면 요게 만들어지겠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x분의 1승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분의 2승을 만들고 싶은데 어차피 9는 3의 제곱이야.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y분의 1승을 하시면 3의 y분의 2승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하고 싶어? 지수끼리 서로 더해지길 바라는데 x분의 1과 y분의 2가 너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서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식에다가 너를 나눠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54 나누기 2는 거꾸로죠. 미안해. 2 나누기 54는 3의 y분의 2승 나누기 3의 마이너스 x분의 1승이라서 3의 y분의 2 빼기 마이너스 x분의 1는 3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라는 요소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만들어줬고, 근데 좌변을 보시면 2 나누기 54는 27분의 1이란 말이야. 너는 3의 3승분의 1이자 3의 마이너스 3승이죠. 정의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됐어?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4번은 개 중에서 조금 쉬워요. 여러분이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은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되거든. 밑을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을 통일한다면 2로 통일을 하겠죠. 그죠?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려면 쟤네끼리 곱하거나 나눠야 돼요. 좌변이. 후변도 얘네끼리 밑을 2로 다 통일을 해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25의 x승이 2고요. 그 다음에 a의 y승은 4고 200의 z승은 8이죠. 마지막에 뭘 알려줬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3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이런 걸로 바꾸고 싶은데 지수끼리 연산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밑에 대한 통일이 필요해요.
통일해야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떠한 밑으로 통일을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을 뭐로 정리를 했냐면 3으로 정리했죠. 3의 y분의 2승과 3의 x분의 1승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2, 4, 8을 보고 밑을 뭘로 통일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당연히 2로 통일하겠죠. 2로 통일하는 게 일반적이죠. 25는 2의 x분의 1승. 자, 여기는 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수 자리에 y분의 1이 들어오려면 얘를 양변을 y분의 1승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양변을 2y분의 1승으로 지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너의 2y분의 1 2의 제곱에 2y분의 1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의 2분의 1승은 2의 y분의 1승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밑을 통일하고 있죠. 이 자리가 4로 쓰면 4의 y분의 1승이 a가 되는 거는 맞지만 밑이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없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8은 2의 3승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어차피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뭐야? z분의 1이 아니라 z분의 정확히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변을 그냥 z분의 1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의 z분의 3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려면 우리는 너랑 너를 곱해주고 25 곱하기 맨 마지막에 200은 나눠줘야죠. 이렇게. 자, 너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죠. 너는 1.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되겠지. 2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3 이렇게 된다고. 곱할 때는 얘네끼리 지수끼리 더해지고 나누면 지수가 빼진다 그랬죠. 이 자리가 1인 거지. 이만큼이. 즉 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누가? 얘가. 너가 2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니? 8 곱하면 되나? 그죠? a의 2분의 1승은 16이 나오고요. a 값은 256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수가 1인 거지 이 값 전체가 1이 아니에요. 2의 1승이라서 2가 돼야 돼. 2에다가 8을 곱해서 16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아마 너는 1 이렇게 썼을 거라고. 준서가 이렇게 쓴 거 아닌가? 그죠? 2의 1승 2예요. 이 부분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15번은 전형적이죠. 어떻게 풀죠 이거? 분자 분모에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15번 애들 풀려보면 애들 처음 푸는 애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많이 푸냐면 a의 2x는 5니까 a의 x가 루트 5라서 얘를 이제 대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푼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죠.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지. 그지? 이거 약간 이대로 식에 대한 변형을 하셔야지 좀 쉽게 푸는 문제이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요건데 물론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뭐 이걸 각각 t라고 치환하면 t 더하기 t3승 더하기 t3승분의 1이고 t 더하기 t분의 1이니까 약분되겠지. 그지? 약분이 되거든. 그럼 이제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분자분모에다가 AX는 곱해요. 이렇게 곱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럼 이제 A의 EX승이 5라는 거를 직접 이용하시면 되죠. 분모는 뭐 나오냐면 5 더하기 1, 분자는 5의 제곱 또는 5분의 1 끝.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얘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약분되는 것만 잘 발견하시면 되는데, 16번 약분되면 A의 5승 나오는 거 보이니? 좌변이? 16번은 요거 하는 거거든? A 더하기 A의 4승인 거고, 분모가 A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승이죠. 요거 조금 헷갈리면 분자 분모에 A의 4승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4승 곱해보면 A의 3승 더하기 1 나오고, 또는 A의 8승 더하기 A의 얼마야? 5승 나오나요? 그죠? A의 5승을 묶으면 A의 3승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약분됩니다. A의 5승 나와요, 그냥. 16번 옆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지.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해 보시면 A의 10승이 나옵니다. 얘는 분자 분모에 굳이 A의 마이너스 7승을 곱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A의 마이너스 3승이랑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있고, 분자는 A의 357. 사실 요거를 A의 10승으로 묶어내면 A의 마이너스 7승, A의 마이너스 5승, A의 마이너스 3승이죠. 얘가 이렇게 나오지, 그지? 어차피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A의 10승이 남는다. A의 5승이 얼마였다? 8이었다. 답은 64가 되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풀어보세요. 1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8번은 아마 풀기 어려울 거예요. 18번은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 돼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2분의 1승 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안에 거부터 지수 형태로 다 바꾸시면 돼요. 지수 형태로. 이쪽 단원에서는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것들은 다 지수로 바꿔서 해결한다. 2 이상 100 이하 자연수 mn. 소개 거부터 지수로 다 바꾸시면 돼요. 루트는 뭐다? 루트는 2분의 1승이다. 너도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계속해서 괄호 쳐가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끔찍하죠? 자, 보겠습니다. 지수 법칙에 따르면 얘네끼리는 넬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좌변이 뭐가 나오냐면 8n 분의 m 이렇게 승이 나오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안에 거부터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a 제곱 나오죠? 곱하면 a의 5승 나오죠. 곱하면 a의 2분의 5승이 나옵니다. 곱하면 a의 2분의 5 더하기 2니까 2분의 9승이 나오겠네요. 얘까지 2분의 1승 하시면 요거죠. 요거 맞나? 헷갈려. 2분의 9 그죠? 여기까지 하면 4분의 9 4분의 9승 얘를 a를 더하면 4분의 13승 2분의 1승을 하면 마지막에 2분의 1승 하면 하나 더 했나? 하나 더 한 것 같은데? 그지? 4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한 번? 하나, 둘, 셋, 넷.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헷갈려. 잠시. 천천히 해야지.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까지가 a의 2분의 5승. a 제곱을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a제곱까지 곱했고 그거에 이렇게 해서 2분의 1승. 그러면 이렇게 돼서 4분의 9승. 근데 a를 또 곱했죠. 플러스 1. 그거에 다시 2분의 1승. a의 8분의 13이 되나요? 이렇게 나오면 맞나요? mn의 개수 구하는 거죠. 약분을 해보시면 너랑 같은 거니까 8 약분되고 m은 13n 나오죠. m은 13n이더라. 근데 mn은 이런 범위에 해당하고 그러면 n 값이 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2부터 최대 7까지 가능한 거 맞나요? 이렇게 7까지 갔을 때 91이죠. 100보다 작고 그러니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되죠. 요것도 이제 1부터 아니고 2부터라는 거. 여기서 2부터 제한 조건을 줬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8번도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얘는 전통의 유명하고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집에 다 수록되어 있고 내신에서 변형돼서도 잘 나오고 한 번 풀어서는 조금 쉽지 않고 여러 번 좀 푸셔야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제 관찰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먼저 30의 A승은 4고 30의 B승은 3이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대뜸 10의 1 빼기 B분의 2A 플러스 B승을 구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 푸는 학생 중에서는 푸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갑자기 10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이쪽에는 10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지? 그 대신 다른 숫자들이 있고 우리는 10이라는 요소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10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 숫자들을 잘 봐봐. 34, 33, 10.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 30과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지, 그치? 어떻게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30과 3과 10의 관계 정도는 대충
뭐 이런 걸로 만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10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3의 B승과 10의 B승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3의 B승을 이쪽에다가 나눠줍니다. 10의 B승은 3의 1 빼기 B승이 나와요. 이렇게. 그지? 양변은 3의 B승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서 보시면 1-B가 있지. 1-B분의 1인 거죠. 사실 얘는 뭐인 거냐면 10의 1-B분의 1승에 이 A 플러스 B인 상황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죠. 양변에 뭘 하면 되는 거야? 1-B분의 1승과 B분의 1승을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수 법칙상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겠지. 그지? 뭐가 남냐면 10에 1 빼기 B분의 1승이 남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약분돼서 3에 B분의 1승이 남습니다. 짠. 그래서 너는 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요. 근데 처음에 주어진 관계식에서 이 상태였잖아. 그지? 여기서 그럼 3의 B분의 1승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뭐라고 쓰면 돼? 30의 B승이 3이니까 양변에다가 B분의 1승을 해주면 3의 B분의 1승은 너의 B분의 1승이니까 30 나오지. 그지? 30이야 30. 사실은 너가 30이지롱 이렇게 된다고. 는 30. 즉 사실은 너는 30에 2A 플러스 B인데 30에 너이고 이 값은 4고 이 값은 3이라서 답은 48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렵죠?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부분이 까다로워. 이거는 그래서 변형이 심각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보통은 내신에서 변형된 수준은 해결할 수 있다. 뭔가 19번은 변형도 굉장히 많고요. 내신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번보다는 19번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제곱근 루트 2분의 n과 여기는 4제곱근 루트 3분의 n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녀석이 자연수가 되고 싶죠. 근데 잘 보면 자연수 n의 최소값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형태래. 그럼 n은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형태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어차피 n값이 2분의 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2를 인수로 약수로 가져야 되고 3분의 n이 자연수가 되려면 3을 약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는 당연해요. 그지? 물론 2와 3 이외의 인수를 더 가질 수도 있기는 해. 5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뭘 찾는 거냐면 최소의 a, b를 n을 찾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이외의 인수에 대해서는 고려를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되지만 내신 기출 중에 좀 까다로운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2의 a승, 3의 b승에다가 5 같은 게 더 곱해지는 그런 유형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1학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형태를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을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루트 자, 2가 여기에 나눠지면서 2의 a-1승이 되겠죠. 3의 b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4제곱근 루트 2의 a승과 3의 b-1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각각 분배를 해줄게요. 분배를 해보시면 2의 3분의 a 빼기 1승
3의 3분의 B승. 이쪽은 2의 4분의 A승. 3의 4분의 B-1승.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서 이것들이 각각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요 지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음이 아닌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보면 요 두 가지는 A에 관한 조건이고 이 두 가지는 B에 관한 조건입니다. 그죠? 자, 먼저 A에 관한 조건은 뭘 알 수 있냐면 A는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A 빼기 1은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한 A 중에 가장 작은 A는 누구겠어? A는 4가 가장 작죠. 그죠? 4 들어가면 이것도 자연수, 너도 자연수. 얘는 거꾸로. B는 3의 배수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도록 하는 B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B는 그러면 3, 6, 9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각각 최소가 되는 경우가 되겠다. 사실 이런 데서는 B가 1이 돼도 얘는 자연수가 되죠. B가 1이 되면 얘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래서 2를 더하시면 답은 13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A에서는 A는 4의 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B는 3의 배수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20번도 이제 이런 형태로 풀어내는 문제인 거야.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풀어봐라. 추워서 저 틀었구나. 일단은 지수 형태로 잘 바꿔서 정리를 하시고 아이고, 방금처럼 자연수 조건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루트 2의 B-1승 곱하기 7의 A승인 거고 얘는 세제곱근 루트 2의 A-1승 7의 B-2승이죠. 요거를 이제 지수로 바꿉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2의 2분의 B-과 7의 2분의 A승이 되고 여기는 2의 3분의 A-과 7의 3분의 B-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판단하고 얘랑 판단하는 거죠. 판단 자체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편하냐면 보통은 이런 것들이 홀수 짝수니까 그냥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 그거는 뭐 이제 취향입니다. 자, 요렇게 먼저 해보면 짝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그럼 누가 가능하냐면 4가 가능하죠. 얘는 B가 홀수인 거 중에서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음화인 정수가 나오는 건 1, 3, 5가 가능하죠. B는 5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끝난다. 뭐 유형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지수에 대한 변형을 잘 하셔야 되고
규칙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선생님이 할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가 다음 식을 만족을 하는데 그때 루트 세제곱근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n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300 이하의 자연수 n. 일단은 A를 바꿀 수 있어요. 어차피 실수니까 3의 3분의 1승으로 B를 27의 5분의 1승인데 3의 5분의 3승인 거죠. 27은 3의 3승이니까 요걸 이제 다시 3분의 1승을 해서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A는 곱하기 루트 B는 어떻게 되냐면 3의 3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니까 3의 9분의 1승 루트 B는 3의 10분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는 뭐가 되냐면 요거에다 이제 n승을 하는 거죠. 너는 통분해 보시면 3의 90분의 얼마? 37 n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n이라는 것은 90의 배수가 돼야 된다. 즉 얘는 자연수니까 90, 180, 270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넘어갈게요. 자, 대소 판단 봅시다. 원래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푸는 거는 아니고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많이 풀고 있는데 보통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 풉니다. 자, 23번은 대소 판단을 하는 건데 대소 판단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밑을 통일시키거나 지수를 통일시키거나 뭐 같이 거듭 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밑을 통일시키기가 불편하죠. 3, 6, 7이니까 통일시키기는 좀 불편하고 얘는 각각을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3의 3분의 1승인 거고 6의 4분의 1승인 거고 7의 6분의 1승이죠. 요거를 같이 거듭 제곱을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하는데 너와 너의 소공배수로 그러면 12승을 해주면 되지. 자, 12승을 한다고 치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3의 4승이 되고 얘는 6의 3승이 되고 7의 제곱이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 값이 가장 크고요. 얘가 가장 작죠. 얘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얘가 가장 크니까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가장 작다. 3번. 밑에 있는 24번도 다 같이 거듭 제곱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6승을 하시면 됩니다. 24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6승을 하시면 대소관계를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실생활의 활용이고 실생활의 활용은 사실 가르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통 좀 불편해 합니다. 별로 썩 소도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몇 번 좀 풀다 보면 그래도 풀만해요. 보통 실생활의 활용은 25, 26보다는 27, 28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형태들인데 간단히 보시면 25번은 쉽죠. 가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다음과 같은 부피와 같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그럼 이걸 하는 거지. 루트 8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128. 자, 요게 일단은 부피이고요. 가 한 변의 길이가 m제곱근 2의 n승인
정육면체 부피와 같으려면 요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소인 자연수 mn에 대하여 너를 구해봐라. 결국에는 요거를 다 지수로 바꾸면 되겠지, 그지? 자,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2분의 3승. 32는 2의 5승이니까 2의 3분의 5승. 너는 128은 2의 7승이죠? 2의 7승에 2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니까 6분의 7승입니다. 자, 요렇게. 그게 이제 너랑 같은 거지? 너가 2의 3m 분의 n승인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을 세제곱을 해서 거꾸로인데? 요렇게죠. 요렇게 3승인 거니까 양변을 3분의 1승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바뀌겠죠? 2의 n분의 n 너는 2의 2분의 1 9분의 5 18분의 7까지 요거 더한 게 너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연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 자, 26번은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식을 쓰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늘어나는데 t시간이 걸린대. 근데 8시간이 지나면 8마리가 된대요. 뭐 어쨌거나 일정 시간마다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8마리가, 한 마리가 8마리가 됐다는 건 8배가 된 거지. 그지? 그러면 2배씩 몇 번을 하면 8마리가 돼요? 정확히 3번을 하면 되는 거잖아. 2의 3승이 8인 거니까. 그러면 8시간이 t시간이 3번 반복됐다는 거는 사실은 t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8시간인 거지.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 2배, 2배, 2배에서 8배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16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얘는 8시간이 지나면 8배가 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마리는 8시간이 지나서 8배가 됐어. 그럼 다시 또 8시간이 지나면 8마리가 또 8배가 되겠지, 그지? 당연히 몇 배가 되냐면 64마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자, 28번은 다소 어렵고요. 27번까지만 할 건데 27번 선생님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이 실생활의 활용 문제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 식을 2개를 써. 식을 2개를 쓰고 둘을 적절히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을 2개를 쓰지 않고 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2개를 써서 풀어내는. 그래서 기본 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양수량과 양수할 높이, 그 다음에 비교 회전도,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 이 뭐 4가지 어떤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최종적으로는 S1과 S2를 비교를 하고 싶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각각 분당 회전수는 원래 n인데 n은 그냥 일정한 거야. 지금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n은 변수가 아니고 뭐랑 뭐만 변수 취급을 하냐면 q와 h만 변수가 되는 거야. q는 양수량, h는 양수할 높이. 그래서 q랑 h를 문제에서 나와 있는 2가지 두 조건을 각각 대입해서 S1과 S2에 대한 식을 2줄을 쓰는 거예요. S1은 뭐고, S2는 뭐고. 그래 놓고 두 식을 서로 이제 나눠주면 S2분의 S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약간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수학적인 요소보다는 이거를 각각 용어를 잘 찾고 여기다가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S1은 누구고 S2는 누군지.
얘를 여기로 바꾸지 말고 이 상태에서 나누는 게 좋아. 루트는 마지막에 답 낼 때나 쓰는 거고 연산은 지수 연산이 훨씬 편하거든. 자꾸 지수 법칙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실수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S2분의 S1이에요. 여기까지는 식 다 나왔죠. 여기까지 식을 써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소인수 분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아니냐면 아까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 2번이 아니었나? 요 x제곱 마이너스 1 루트 취한 아까 그 문제 같은 거 볼 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과정에서 문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연산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얘네를 서로 나누고 싶어 그지? 나눌 건데 잘 보시면 밑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지수는 같아요. 얘도 같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렇게 같은 종류의 식에서 파생된 것들이니까 지수 부분은 같아. 지수가 같을 때도 우리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시면 요 밑끼리 서로 나누고 밑끼리 서로 나누고 이런 게 가능했지 그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AB의 n승 뭐 A의 n승 나누기 B의 n승 A 나누기 B의 n승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지수가 같을 때 성립하는 지수 법칙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S2분의 S1을 아주 손쉽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약분이 되고 너분에 넣으니까 2의 2분의 1승 너분에 넣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승 자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2의 2분의 1에 2의 4분의 3승으로 바뀌겠죠. 그죠? 왜냐하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인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1승이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승이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론은 2의 4분의 5승이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자체가 아주 길거나 뭐 복잡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쓰려면 이 부분에 대한 연산 법칙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산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28번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인데 도전해볼까요? 도전! 참고로 28번은 내신에 나와도 조금 어려운 실생활의 활용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편. 실생활의 활용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식을 잘 써놓고 둘을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하면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A, B, C는 상수다.
t가 5일 때와 t가 7일 때의 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t가 9일 때의 개체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즉 n 5와 n 7을 토대로 n 9를 찾는 거예요. 5와 7은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5와 7을 그냥 대입하는 거죠. (27) 번은 서로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만 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왔는데 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K약분해야지. K약분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식을 잘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변의 최대 개체량에 해당하는 K를 약분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아마 C 곱하기 A의 거듭제곱의 값이 뭔가 숫자로 나올 겁니다. 자, 거의 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NO가 2분의 1K였죠. N7이 얼마냐면 4분의 3K입니다. 요식도 양변을 K로 약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수를 취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얘네를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 보시면 C 곱하기 5의 IG A의 마이너스 5B승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1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A의 마이너스 7B승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나오죠. 맞아? 아마 이렇게 나올걸? 왜냐면 여기가 요게 2인 거고 얘는 요게 너의 역수인 3분의 4인 거예요. 양변에서 1을 빼가지고 3분의 1을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식을 준 거야. 잘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N9라는 거는 1 더하기 C의 A의 마이너스 9B승 분의 K를 구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이 부분이 도대체 얼마일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쟤를 찾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너와 너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수투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것이 등비수열이 된다. 아니, 수원이 익숙하신 분들은 등비수열의 형태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수 부분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연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수 법칙을 사용한다면 이 둘을 어떤 방식으로 연립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식을 서로 어떻게 주는 게 좋겠어? 뭘 하겠어? 보통은 연립은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합니다. 식을 서로 더하겠어, 빼겠어, 곱하겠어, 나누겠어? 당연히 나누겠죠. 왜 나눠요?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해? C는 약분되고 지수 법칙으로 지수는 합쳐지겠지, 그지? 자, 그럼 나눠주시면 뭐가 남냐면 약분돼서 A의 2B승이
3이 나옵니다. 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다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다시 요 식에다가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지.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 값은 9분의 1이 나와요. 요거 얘가 너 나누기 너가 뭐야? 요거 지수 부분에다가 2b를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7b에서 마이너스 9b로 바뀐다고. 그래서 요 값이 9분의 1이고 9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0이죠. 분의 k라는 거는 10분의 9 k가 됩니다. 요런 상황. 요거 이해가요? 조금 어렵죠? 이 최대 개체량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약간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데 예를 들면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어. 개구리가 개체수가 늘어. 예를 들면 뭐 어느 날 메뚜기가 많아져가지고 개구리의 먹이인 메뚜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개구리가 많아지겠죠. 근데 개구리가 그렇다고 영원히 많아져서 지구의 지배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개구리가 많아지다 보면 개구리를 먹는 뭐 뱀이나 새도 많아질 거고 천적이 많아지면 개구리 개체수가 줄어들고 혹은 개구리가 너무 많으면 메뚜기 다 먹어서 지들끼리 또 막 먹고 뭐 굶어 죽고 이러면서 적당한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구조에서 t라는 값이 한없이 커져가면 이 부분은 어디로 다가가냐면 0으로 다가가요. 마치 요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있는데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1분의 k가 되는 거죠. 그죠? t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는. 그래서 그걸 최대 개체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